낡은 LP판이 천천히 돌아간다. 김정호의 거실에 흘러나오는 음악은 윤복희의 여로이다. 바늘이 비닐홈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스크래치 소리가 섞여든다. 그 특유의 아날로그 울림은 어딘가 온기가 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며 오래된 가구 위에 따스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보리차와 약통이 놓여 있다. 정확하게 아침 7시,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듣던 시간이다. 김정호는 눈을 감고 있다. 귓가에 들리는 노래는 그를 1970년대로 데려간다. 젊은 시절 아내와 처음 만났던 다방의 풍경, 교사가 되어 처음 교실에 섰던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솟아오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 그는 중얼거린다.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윤복희의 노래보다 더 거칠고 쇳소리가 섞여 있다. 72세의 목소리이다. 문득 전화기가 울린다. 노래는 계속되지만 김정호의 기억 여행은 그대로 멈춘다. 손이 휴대폰을 향해 뻗어나가지만 움직임은 느리다. 관절이 욱신거린다. 요즘은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몸이 먼저 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 미연의 목소리는 항상 바쁘다. 배경에서는 아이들 소리와 교통소음이 뒤섞여 들린다. 설 명절에 못 온다는 이야기이다. 회사 일이 바빴어. 그리고 아이들은 학원 때문에. 김정호는 괜찮다고 말한다. 이해한다고.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전화를 끄는 후 덩그러니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는 눈빛은 공허하다. LP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악은 더 이상 따뜻한 추억이 아니다. 혼자 듣는 음악, 혼자 마시는 차, 혼자 먹는 밥. 3년 전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모든 시간은 혼자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김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린다. 탁, 탁.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이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선반들이 그를 맞이한다. 쌀은 얼마 남지 않았고 반찬통은 대부분 비어 있다.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명절이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의 메아리 같다. 김정호는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본다. 손주들이 생각난다. 지난번 본 지가 언제였더라? 3달 전? 아니, 벌써 반년이 지났다. 저녁이 되자 TV 소리가 거실을 채운다. 볼륨은 평소보다 조금 더 크다. 귀가 예전 같지 않아서이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명절 풍경을 전한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는 장면들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명절 귀성 행렬이 예상됩니다. 김정호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다. 손가락이 볼륨 버튼 위에서 머뭇거린다. 더 크게, 아니면 그냥 꺼버릴까. 결국 TV는 그대로 두고 그는 눈을 감는다. 귓가에는 여전히 뉴스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여로의 멜로디가 맴돈다. 마음속으로 그는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대답은 없다. 오직 텅 빈 집의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다. 설날 아침은 유난히 적막하다. 김정호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본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간간히 명절 옷차림의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안고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운다. 틱, 톡, 틱, 톡.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제사상을 간소하게 차렸고 혼자 먹을 떡국도 끓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하다. 떡은 너무 많고 반찬도 너무 많다. 예전의 습관이다. 5 식구가 둘러앉았던 식탁을 위한 양이다. 김정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숟가락을 놓는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30년 전 교사 시절의 학교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 시절에는 명절마다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금은 숟가락 놓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그때 휴대폰에서 작은 진동이 울린다. 딸 미연의 영상통화 요청이다. 화면을 열자 손주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진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한다. 화면 너머로 손주의 이마에 붙은 송편 부스러기가 보인다. 어딘가 다른 집의 명절이 느껴진다. 미연은 바쁘게 오가며 통화를 이어간다. 배경에서 사위의 목소리와 다른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모두 처가에 모인 듯하다. 김정호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쓴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손주들이 많이 컸다고 덧붙인다. 통화가 끝나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진다. 떡국은 식어가고 있다. 김정호는 텔레비전을 켠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대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온다. 기쁨의 비명과 박수 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끄는 소리를 더 키운다. 그래도 방은 여전히 고요하다. 오후 문득 창밖으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구정 인사를 하러 온 이웃집 박씨 노인이다. 박씨는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있다. 같은 단지에 사는 또 다른 혼자 사는 노인이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박씨도 자식들이 멀리 산다고 한다. 작년에는 왔었는데 올해는 해외여행을 갔다고 한다. 저녁이 되고 박씨도 돌아간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 안의 정막이 김정호를 압도한다. 손에는 아까 끓인 떡국이 담긴 그릇이 있다. 이제는 완전히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캐비닛으로 향한다. 아내가 쓰던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무심코 한 권을 꺼내 펼친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호는 기쁨에 겨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반듯한 글씨체가 낡은 종이 위에서 빛난다. 그 시절의 웃음소리, 희망찬 계획들, 함께했던 밤들이 페이지 사이로 흘러나온다. 김정호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천천히 감기고 있는 기억들을 느낀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아들 준호다. 명절 인사가 짧게 오간다. 준호는 중간에 통화가 끊길 듯 말 듯 신호가 약한 곳에 있다다. 해외 출장이라고 한다. 김정호는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반복한다. 그러나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는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그의 목구멍에 걸려 있다. 외로움, 그리움, 서운함, 모두 삼킨 감정들이다. 늦은 밤, 김정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 창밖으로 간간히 폭죽 소리가 들린다. 새해를 축하하는 소리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낸다. 작은 잔에 술을 따르고 아내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올해도 나 혼자네. 그의 목소리는 저녁 공기에 녹아든다. 방 안에 있는 수많은 기억들처럼 들리지 않는 소리이다. 2월의 끝자락,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 김정호가 서 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아직 겨울빛이다. 나뭇가지는 앙상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오른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릴 때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친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다. 25살 발령받던 날, 아내가 선물해준 가방이다. 가죽은 곳곳이 갈라져 있고, 손잡이는 반들반들하다. 정확히 47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 도서관 입구에 서서 김정호는 망설인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젊은 남녀 학생들, 그리고 몇몇 그의 또래 노인들이다. 시니어 북클럽 모집 공고가 입구에 붙어 있다. 3번이나 지나쳤던 포스터이다. 널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싼다. 난방기의 온기, 책 냄새, 그리고 조용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어우러진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성 사서가 미소 짓는다. 김정호는 북클럽에 대해 물어본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진다. 30년 교단에 섰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자신 없게 나온다. 북클럽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첫 방문 날, 김정호는 엷은 남짓한 회원들 앞에 앉아 있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 차를 마시는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흐른다. 김정호의 차례가 되자 방 안이 조용해진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연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지만 점차 힘이 실린다. 노인 산티아고의 고독과 투쟁, 그리고 존엄성에 대해 말하는 동안 그의 눈빛이 달라진다. 반짝이는 열정이 되살아난다. 강의를 마치자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이어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울린다. 북클럽 회원 중 한 분, 정년 퇴직한 간호사 박지숙 여사가 감탄한다. 내 학교수처럼 명석한 분석이라며 칭찬한다. 김정호의 볼이 붉어진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김정호는 매주 화요일을 기다린다. 차츰 도서관은 그에게 2번째 집이 된다. 문학 책들 사이에서 그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듯하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속삭임 같다. 어느 날 도서관 사서 정유미가 김정호에게 다가온다. 청소년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은퇴한 교사 출신이라 들었다며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지도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김정호는 잠시 망설인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세상이 달라졌다. 아이들의 언어도 관심사도 달라졌다. 그러나 그날 밤, 김정호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본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수학여행 사진들이 그를 반긴다. 종이에 묻은 먼지가 코를 간지럽힌다. 그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의 모습이다. 다음 날 아침 김정호는 도서관으로 향한다. 걸음이 전보다 가볍다. 자서 데스크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청소년 독서 멘토링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다. 유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김정호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른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열정의 불씨이다. 그날 저녁 김정호는 책상 앞에 앉아 수업 계획을 세운다. 펜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인다. 스크래치 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창밖으로는 하늘이 어둑해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진다. 그러나 그의 방 안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다.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 3월의 햇살이 도서관 창문을 통해 쏟아진다. 바닥에 그려진 빛의 사각형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광경이 보인다. 김정호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4명의 중학생들과 마주하고 있다. 책상 위에는 완독한 소설책들이 쌓여 있다. 페이지 모서리는 접히고 메모가 붙어 있어 이미 많은 대화가 오갔음을 알 수 있다. 첫 멘토링 날은 어색했다. 학생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김정호는 땀에 젖은 손으로 계획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학생들의 질문 소리가 세미나시를 채운다. 연필이 노트 위를 긁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간간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진다. 김준우, 13살 소년이 김 선생님께 질문한다. 레미안의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김정호의 눈이 빛난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안경을 고쳐 쓴다.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차 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목소리이다. 설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사서 유미가 차 한 잔을 건넨다. 홍차의 은은한 향기가 김정호의 코끝을 간지린다. 유미는 학생들의 반응이 놀랍다고 말한다. 다들 김 선생님 멘토링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김정호는 가늠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달라 보인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생기가 돌아온 것이다. 버스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로 접어든다. 엔진 소리와 함께 김정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 집에서 그는 컴퓨터 앞에 앉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서툴게 움직인다. 타닥타닥, 멈춤, 다시 타닥. 학생들을 위한 독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 옆에는 뜨거운 보리차 한 잔과 오래된 수첩이 놓여 있다. 수첩에는 그의 젊은 시절 수업 노트가 적혀 있다. 잉크가 바랜 글씨들이다. 컴퓨터 사용이 여전히 서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손주에게 전화해 물어보기도 한다. 손주는 놀란 목소리로 묻는다.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우고 있냐고. 김정호는 웃으며 대답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다. 4월이 되자 독서 멘토링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난다. 입소문이 퍼진 것이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간다.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렌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걸음걸이도 달라졌다.
북클럽 회원 박지숙이 김정호의 변화를 알아챈다.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김정호는 수줍게 웃는다. 나이 72에 수줍어하는 자신이 우스워 더 크게 웃는다. 그 웃음소리는 도서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진다. 누군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쉿소리를 내자 두 사람은 더 참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린다. 어느 날 도서관장이 김정호를 사무실로 부른다. 지역 문예지에 시니어 작가 칼럼을 연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다. 그의 독서 멘토링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것이다. 김정호는 잠시 망설인다. 글을 쓴다는 것, 그것도 남들이 읽을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날 밤, 김정호는 책상 앞에 앉아 첫 원고를 쓰기 시작한다. 제목은 나의 교실, 나의 인생이다. 만년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진다. 글씨체는 오래된 교사의 것처럼 반듯하고 단정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글을 쓰는 리듬과 어우러진다. 첫 글이 문예지에 실린 날, 김정호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이 그를 반긴다. 축하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사서 유미는 그의 글을 오려서 도서관 게시판에 붙여 놓았다. 그 옆에는 그와 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김정호는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글자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진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날 멘토링 시간, 학생들은 그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김정호의 손이 약간 떨린다. 내가 작가라니. 그 생각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너무 보고 싶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도서관 강당은 차분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의자들이 반원 모양으로 놓여 있고 단상에는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다. 김정호의 에세이집, 세월의 책갈피, 출판 기념회이다. 표지에는 그의 손글씨로 적은 제목과 오래된 책들이 꽂힌 책장 사진이 담겨 있다. 책장 앞에 선 김정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노란 넥타이를 메고 새로 산 다크그레이 정장을 입었다. 구두는 전날 밤 3번이나 닦아 윤이 난다. 강당 뒤쪽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 공간을 채운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아내가 좋아했던 곡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 북클럽 회원들, 도서관 직원들, 독서 멘토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다. 갑자기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김정호가 고개를 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딸 미연과 아들 준호, 그리고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준호의 손에는 카메라도 들려 있다. 김정호의 가슴이 벅차오른다. 미처 연락하지 않았던 일이다. 출판 기념회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 미연이 다가와 아버지를 꼭 안아준다. 그녀의 귓가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난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쓴 책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본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김정호를 소개한다. 단상에 선 그는 청중을 바라본다. 수십 개의 얼굴들이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 한때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김정호는 다르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간다.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한다. 단상 아래에서 딸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녀는 이렇게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다. 아버지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준호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찰칵찰칵 그 소리가 아버지의 말씀 사이에 조용히 섞여든다. 행사가 끝나고 김정호는 책에 사인을 해주기 시작한다. 손이 아프지만 웃음은 지치지 않는다. 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연과 준호가 다가온다. 그들도 사인을 받겠다며 책을 내민다. 김정호는 잠시 멈추고 자식들을 바라본다. 미연은 수줍게 말한다. 이제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너무 자주 못 찾아뵈어 미안하다고. 김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는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이 좋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 대신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한다. 가족 식사를 하자고. 미연과 준호는 잠시 당황하지만 곧 이해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집으로 돌아온 김정호는 책상 앞에 앉는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 에세이의 제목이 적혀 있다. 늦게 찾은 나의 봄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춘다. 이제는 더 이상 서툴지 않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인다.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움직인다. 귓가에 북클럽 친구 박지숙의 말이 떠오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다. 김정호는 미소 짓는다. 정말 그렇다. 이제야 알겠다.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고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글을 마치고 김정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안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건넨다. 여보, 당신이 없는 세상이지만 이제 나도 나다운 삶을 찾았다고. 아내도 어딘가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믿는다. 창문을 열자 초여름 밤바람이 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온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그의 감각을 일깨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 순간, 이 나이에도 세상은 이토록 향기롭다.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것이 김정호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진리이다.